바세린이 좋다고 해서 듬뿍 바르기만 한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다는 후기랑 반대로 피부가 뒤집어졌다는 후기가 나뉘던데 뭐가 진짜예요? 많이 알려진 방법일수록 잘못 쓰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함정이 존재하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를 완전히 새롭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최신 버전으로 바세린에 대한 진실과 효과를 극대화해 줄 성분 3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요즘 난리난 조합이 있는데 2,000원짜리 바셀린이랑 어떤 성분을 같이 쓰면 주름이 쫙 펴진다는데요? 아이고 우리 피디님 또 엄청난 뒷북을 치시네요. 이건 거의 무슨 뭐 유튜브 탑골공업주 주제 아닌가요? 그 조합은 예전부터 꽤나 알려진 방법입니다. 저 보세요, 바셀린 들고 다니는 거 안 보이세요? 사실 빌드업이었고요. 진짜 궁금한 건 이 조합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다는 후기랑 반대로 피부가 뒤집어졌다는 후기가 나뉘던데 뭐가 진짜예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많이 알려진 방법일수록 잘못 쓰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함정이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최신 버전으로 피부 타입별 바르는 공식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를 완전히 새롭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땡기는 의사 이용석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바세린이 좋다고 해서 듬뿍 바르기만 한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정확한 사용법과 꿀 조합 레시피가 중요합니다. 바세린에 대한 진실과 효과를 극대화해 줄 성분 3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세린은 정확히 어클루시브라는 밀폐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부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분을 공급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피부 위에 막을 형성해 가지고 촉촉한 내 피부를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유니랩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 같은 수부지는 건조할 때마다 바세린을 바르면 촉촉해질까요? 아니요,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대실수죠. 바세린은 랩이라고 했죠. 마른 스펀지에 랩을 씌운다고 촉촉해지나요? 안 됩니다. 이건 오히려 건조한 피부에 바세린만 발라서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좁쌀 여드름만 생길 수가 있어요. 원장님, 오늘은 시작부터 잡돌이 프락셀로 가시는군요. 네. 자, 이제부터 스킵하지 마시고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바세린과 같이 바를 때 효과적인 첫 번째 성분은 레티놀입니다. 비타민 A 유도체고 대표적인 항노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고 엘라스틴 합성을 촉진시켜서 주름 탄력, 모공 개선을 해주는데요. 바세린과 함께 쓰는 이유는 레티놀은 초기 자극이 굉장히 좀 흔해요. 바세린이 장벽 보호층을 만들어서 자극 완화시키고 사용 지속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제형은 세럼, 크림 타입이 좀 자극이 적은데요. 양은 굉장히 작은 콩알 크기 정도만 발라주세요. 저녁에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레티놀을 바르고 보습제를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바세린을 바르시는 게 좋으시고요. 주의사항은 저농도 0.01에서 0.03% 정도로 시작해서 피부 적응 기간을 가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비타민C와 동시 사용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C는 아침에, 레티놀은 저녁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발라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각질 제거할 때 사용하는 아하, 바 또는 벤졸 페록사이드 등을 병행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임산부는 사용이 금지입니다. 피부 타입별 사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건성은 레티놀을 저농도로 사용해 주시고요. 주 1회에서 2회 정도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바세린은 건조 부위 위주로 얇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성 타입 같은 경우는 레티놀 단독 또는 가벼운 보습제와 같이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바세린은 T존을 좀 제외해서 눈가나 입가 등 국소 부위만 발라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민감성인 경우에는 격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보습제, 레티놀 보습제식으로 레티놀을 약간 농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바르시는 게 좋고요. 바세린은 소량으로 얇게 발라주시는 게 좋죠. 복합성이 어려운데요. 건조한 유존 위주로 발라주시고 바세린도 유존과 각질 위주에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피디님 같은 수부지는 레티놀을 최소 주 1, 2회로 시작하시고 바세린은 입가 등 건조한 부위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바세린과 사용할 때 좋은 추천 성분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이죠. 필러도 히알루론산이고 너무 유명한 재료인데요. HA라고 불리는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는 자신의 무게 대비 1000배 이상의 물을 끌어당기는 성분입니다. 엄청난 보습 효과를 가지고 있죠. 피부 표면과 진피층에서 수분량을 증가시켜갖고 건조를 빠르게 완화시켜줍니다. 바세린과 함께 쓰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공급해주고 바세린은 장벽을 만들어서 수분을 잠궈버립니다. 보습 시너지계의 최고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건조한 겨울철에 너무너무 좋은 조합인데요. 제형은 수분감이 높은 세럼이라든지 앰플 성분으로 발라주시는 게 더 좋더라고요. 한두 펌프 또는 두세 방울 정도로 시작해서 건조하시면 소량씩 추가해 주시고요. 순서는 이 히알루론산을 발라주시고 바세린으로 장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바세린과 섞어 바르는 거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효능이 감소됩니다. 자, 여기에도 주의사항이 있는데 히알루론산이 완전히 흡수되고 나서 바세린을 발라주셔야 돼요. 히알루론산은 보통 고분자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성일 경우는 물기가 살짝 남은 피부에 듬뿍 바르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바세린은 전체적으로 소량 코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성일 경우에는 가벼운 세럼 제형만 소량 발라주시고 바세린은 필요시에 눈가나 입가 정도에 아주 쌀알 크기로 조금만 발라주세요. 민감성 피부는 단일 성분 위주로 바르시는 게 좋은데요. 바세린은 건조한 부위에만 아주 극소량으로 커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합성은 가벼운 세럼을 발라주시고 바세린은 건조 부위에 조금만 발라주세요. 또 수부지 같은 경우는 보습은 충분한 상태에서 바세린은 극소량 건조 부위 위주로 발라주세요. 즉 보습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성분 세 번째는 덱스판테놀인데요. 진정 및 재생 성분이고요. 이 덱스판테놀은 피부 장벽을 재건하고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키는 성분이고요. 기저귀 발진 연고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도 추천할 수 있고 애기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성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좋은 성분을 뭐하러 바세린을 같이 써요? 민감성이라든지 손상된 피부, 레이저 후 습진 등의 진정 효과를 더해주기 때문이죠. 덱스판테놀도 힐링 성분이 있고 바세린도 힐링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건조함과 각질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크림 연고 제품이 굉장히 좋고요. 콩알 크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많이 건조하거나 예민하면 많이 바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전한 제품입니다. 당연히 레이어링으로 바르시는 게 좋고요. 크림 제형의 덱스판테놀 제품과 소량 섞어서 사용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오일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세린 양을 줄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비판된 연고 중에서 라놀린 성분이 포함돼 갖고 알러지 및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도 있어요. 굉장히 끈적한 제품인데요. 그래서 가급적 크림 제형을 얼굴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연고 제품이 바디 쪽으로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성, 민감성 손상 피부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바세린은 건조하거나 손상 입은 피부에 발라주시면 되고요. 지성은 T존을 제해서 U존 중심으로 소량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복합성은 U존 위주, 바세린을 입가 위주로만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수부지는 얇고 가볍게 발라주시면 되고 바세린은 트러블 부위를 제외하고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원장님 설명이 진짜 간결명료하고 핵심 정보만 쏙쏙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역시 피부계의 신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칭찬이시죠? 와, 이거 영원히 이상하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칭찬은 처음이네요. 평소 말투가 있습니다. 인간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성분들을 바세린이랑 같이 사용할 때 추가로 주의할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바세린을 썼는데 다음날 아침에 좁쌀 여드름이 생긴다? 이건 바세린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겁니다. T존 모공 밀집 부위에 사용을 하는 경우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피부 장벽이 너무 손상된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 마찰, 땀, 피지가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컨디션이나 해당 부위에 양을 조절해 나가면서 바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바세린을 맨날 루틴하게 바르는 게 아니라 일단 3일 연속 같은 부위에 한번 사용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면 그 부위의 양을 줄이거나 일단 사용을 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깨끗한 손, 청결한 손으로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원장님, 진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바세린이 그렇게 좋으면은 원장님은 왜 더 어려지지가 않죠? 이거 뭔가 여러분,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 보이면 이사가 벌써 23년 차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않고 뭐야 여기 완전 너무 어리잖아 이러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일종의 컨셉 유지군요.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바세린이 만능은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 돼주는 성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합도 좋지만 반드시 본인 피부 타입과 반응을 꼼꼼히 살피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화장법은 내 피부에 맞는 사용법에서 나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예뻐지실 겁니다.